그 다음에 또 해드릴 게 자기가 쓴 것 중에 만약에 이제 내일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그 생각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사람마다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동아리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런 것들이나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찾아내 보세요. 그러니까 동아리 하다 보면 이것저것 써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건 상관없는데 분명히 하다 보면 이후에 그 부분이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 그게 있을 거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 생각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해결했는지 그걸 알아내 보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그것도 성격인데 성향인데 해결 방식이요. 그 사람만의 해결 방식이 있어요. 대놓고 직접적으로 가서 해결하는지 아니면 해결하길 기다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식이요. 내가 어떻게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거나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두고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게 도움 많이 돼요. 내가 어떤 걸 떠오르거나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을 수도 있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 보시라고요. 내가 그 삶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게을러서 게으르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서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 되면 말거나 포기 두 개가 제일 많아요. 기다리거나 포기하거나. 선생님, 그게 미생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어떤 굴레가 있다는, 그러니까 결정된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운명이 가깝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가장 세다고 그랬잖아. 운명이라는 뜻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 들어있잖아.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을 핑계 삼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변명이 된다면 운명이 나한테 아니면 그러니까 이 미생전처럼 그런 것이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래 모습을 알게 되면 전에 얘기했듯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니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해요. 볼 수 있으면, 그 부분 알 수 있으면. 근데 꼭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바꿀 때 시간을 좀 멀리 두고 바꿔야 돼요. 이게 멀리가 안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데도 가까운 건 빨리 할 수 있고 멀리 있는 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생전에 해당하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수도하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금방 바꿀 수 있거나 바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먼 거라서.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건데 이게 수도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 깨달았으면 내가 왜 깨닫겠다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겠냐고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운명 바꾸는 게 깨달음이에요. 과거에 못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얘기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미 달라진 거죠. 엄청나게 운명을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려면, 운명 바꾸려면 운명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저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명으로 내가 세팅되어 있는가를 우선 보는 거고, 그게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는 못해요. 근데 지금은 포기 안 되는데 이후에는 포기하겠다고, 이후에는 다르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심이 무르익어서 나타날 때 아마 다음 생이나 다음 생이나 아니면 먼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탄생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깊이나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보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려면 이렇게 자기를 관찰에 들어가고, 관찰에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걸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또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동아리 때 그걸 적어요. 맨날 적으면 그것도 귀찮거든요. 맨날 대금지 한다고 앉아서 오늘 무슨 생각했는지 적으려 하면 그것도 귀찮고, 또 그게 대금지 목적은 또 아니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따져보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재밌어요. 자기 관찰하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건너뛰어 버릴 거예요. 건너뛰어서 그냥 40페이지. 어디부터 해야 되나 여기도. 세 번째 단락. 신비체험이나 환상적 경험이 각성의 환이나 인식의 전환이나 변성을 하는 것이고 경물치질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오랜 세월 이치를 추구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각하며 성취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것이 무지와 함께 지나갈 뿐입니다. 그들도 오랜 복본의 본능적 염원으로 기다려온 순간인데 준비 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생적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준비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이러한 귀한 경험을 깨달음으로 획득하지 못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즉 깨달음도 힘들지만 내가 보기에는 깨달음을 획득하는 것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은 여러 경험을 하는데 각성체험이나 신비체험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엄청난 신비체험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책에 썼듯이 그냥 커피 한 잔의 즐거움이라든가 이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어떤 감정적인 상황, 감상적인 몰입이요. 그 어떤 것에 몰입되거나 그 어떤 것에 내가 일치되어 갔을 때 어떤 감정에 내가 휩싸여 있을 때 그걸 모라의 경지라고 뭐 어렵게 얘기하는 그런 대단한 것까지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쉽게. 차를 그래서 마시는데 여러분들 기호식품들 있잖아요. 밥 외에 먹는 것들은 다 이 감정적인 뭔가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먹죠. 그게 다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게 강하면 말 그대로 마약처럼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만 꼭 그런 경험만 사람들이 신비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화가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이제 선종에서 많이 그게 이제 재생산돼 나오는데, 그래서 선종은 좀 거리를 잘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남의 얘기는 선망해요.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남이 하면 뭔가 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이고.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얘기를 들을 때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봐야 돼요. 대단하다고 보기 시작하면 엄청 대단한 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마음 정하고 봐야 돼요. 항상 그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 어떤 것에 몰입되어 갔는지도 항상 봐야 돼요. 자기 관찰한다고 했잖아요. 관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은 또 이제 많이 하잖아요. 깨어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거리를 둬야 돼요. 항상 이 거리를 두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맨날. 여러분 감정 없는 시간은 없어요. 1분 1초라도 감정 없이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감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감정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것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항상 내가 그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시간 지나서 익숙해지면 뭐 상관없기도 해요. 어떤 감정에 빠져 있든지 깨어 있든지 말든지. 나중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긴 엄청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깨어 있지 마세요. 깨어 있지 마삼. 제발 깨어 있지 마세요. 깨어 있는 거 피곤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어 있어가지고 깨어 있는 게 뭔지 알게 되면 나중에는 깨어 있지 않게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것도 이렇게 따질 것도 없고 깨어 있는 게 잘못하면 그렇게도 넘어가요. 이것도 피해망상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깨어 있겠다고 하면 안 되고 깨어 있는 게 뭔지 알고 또 해보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깨어 있지 않게 돼요. 깨어 있지 않다고 해서 얻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아까 얘기한 걸로 하면 깨어 있지 않는데 사람은 또 이제 그 불교나 선정에서 또 이제 원래 걔네들을 잘 알거든요. 이걸 가끔이긴 하지만 그 선생이 위대한 선생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들이 쓰는 얘기가 있어요. 어두운데 밝은 거라고 해.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두우면서 밝은 거예요. 밝으면서 어둡고 어두우면서 밝아요. 아니면 자고 있지만 깨어 있는 거예요. 오메이레라 같은 거 아니면 생사이레 같은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위생제 같은 거요. 성냥 밑에 있는 그걸 알게 되면 운명식으로 얘기하면 운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깨어 있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 운명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바락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깨어 있다고 해도 깜빡거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의식이 지속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형광 얘네들도 아마 깜빡거릴걸요. 근데 인지가 안 되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가 눈 부릅뜨고 가만히 있겠다고 해봐야 이미 저쪽에서 한번 여자 신음소리 들리면 의식은 이미 갔다 왔어요. 안 그런 남자는 이상한 남자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리 깨어있고 가만히 있고 싶고 지속을 하고 싶어도 이미 건너뛰고 있고 불연속이에요. 듬성듬성 의식은 듬성듬성 건너가요. 우리 생리학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냥 건너뛰고 있어요. 이 건너뛰는 이 중간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양자물리학에서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무식이란 얘기인 거고, 이걸 건너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그거야 그쪽 얘기지만, 아무튼 우리가 깨어있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깨어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 아니면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깨어있어서 밝게 되어 있거나 모든 걸 다 알게 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있을 수 없어요. 멍한 사람들이 뭐 깨달으면 다 한다고 그러는데, 다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다 우선 따지면 따진다고 그쪽에서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다가 뭐냐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한다 말 자체가 이미 오류가 있다고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게 집착하지 않으면, 이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깨어있고 싶어도 깨어있지 않게 되는 것이 있는 거는, 그건 내가 그쪽과 인연이 없어서예요. 불교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무리 깨어있고 싶어도 감지가 안 돼요. 또 나한테 인연이 있는 것은 아무리 어둡고 싶어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운명, 아까 만들어 이게 관찰하면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깨어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대상과 사물이 있어요. 또는 내가 깨어 있고 싶어도, 아무리 깨어 있고 싶어도 안 되는 사물과 대상이 있어요. 그걸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내면, 아니면 그 원리를 알고 있거나 그것을 이미 내가 그렇게 잘 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들면 굳이 깨어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뭐 굳이 어두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자유를 얻게 돼요. 이 자유를 얻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관찰을 들어가서 이 미생전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사로 넘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생사를 넘어가는 곳에 알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어떻게 나오고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사 이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도 원래 선종에 있어요. 언제 그걸 찾아가지고 일일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하겠지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선태정에 보면 초능력이라거나 초연 능력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온 게 관조법이에요. 관조법은 내심법이라거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이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식의 말이 선태정에 있어요. 지금 선태정 말고 저 당나라 때 선태정. 천태지가 쓴 책에 보면 있어요. 이미 천태정이나 화엄지 그때 이론적인 것은 다 있어요. 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 없어요. 이론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몇 개 외에는 없는 거라서 새로 만들어진 이론은 없어요. 그냥 덧붙이고 이것저것 덧붙이고 강조하고, 강조 부분이 다르거나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새로운 건 안 나와요. 굳이 새로운 것이 나올 필요도 없고요. 조금 전에 설명에서 네. 알아차려지는 것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많아요. 알아차려진 게 오히려 몇 개 안 돼요. 깨어있는 거 저 구라예요. 내가 아무리 깨어있어봐야 깨어있는 게 몇 개 돼요. 우선 오감이잖아요. 우선 눈에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오감이에요. 오감 외에 무엇을 깨어있으려고요. 아무리 깨어있어 봐야 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 게다가 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나한테 감지가 되냐고요. 감지 안 돼요. 내가 모르는 사물은 봐도 보자마자 잊어먹어요. 내가 오늘 여기 기차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몇 가지를 봤을 것 같아요. 몰라요. 뭘 봤는지 나 기억 안 나요. 내가 뭐 아는 것만 기억나죠. 자동차 봤으니까, 자동차 아니까 자동차 봤겠고, 건물 봤겠고, 도로 봤고, 그 다음에 뭘 내가 봤을까요? 사람도 봤나? 그렇게 해요. 근데 무의식은 알고 있다고 하죠. 이제 기억력이 좋으니까 오늘 본 거, 들은 거 다 기억하겠죠. 근데 그게 보는 건 다 보고, 듣는 건 다 듣고, 다 하는데, 이제는 내 의식에 들어오냐고요. 여기 깨어있는 건 의식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게 있고 의식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의식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그걸 들어오게 해야지만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들어오는 것은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이건 내 의식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오히려 따져야 된다고요. 들어오지 않는 것은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따져야 되는데 뭐가 들어오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어서 따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는 거 시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보고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봐도 받는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선 내가 뭐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으로 확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경계를 넘어가고 한계를 넘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하나 보여지지 않았던 것을 계속 보겠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장해 가야 되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지난한 작업인 거지 불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보여져야 되는 때가 되면 어떻게든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또 말하면 운명제 넘어가는 건데 내 인생에서 그때 그것이 보여지거나 그것이 내 의식에 들어와야 된다 하면 그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저 미생전 아니면 성향 이전의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고 하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렵나 말이? 그리고 보는 것도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만약에 깨어 있으면 다 볼 수 있다면 어디까지 보일 거라 생각해요? 보여지는 게 아무리 지랄해봐야 이 벽을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투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벽 너머를 본다는 아주 단순한 발상인데 단순한 발상인 거예요. 그냥 벽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라가 치는 거겠죠. 그럼 네 감정이 그렇다고요. 벽에 가려지는 것의 이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벽에 가려짐으로 해서 얼마나 이게 행복한데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굳이 나한테 마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도 느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동화되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벽 차양만 하나 쳐도 안 느끼게 돼요. 사람은 이 벽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벽은 구분이 된다 하는 그 무의식적인 자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벽을 치면 무의식이 단절돼요. 얼마나 이 벽이 아름다운지 아주 이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투시 안 해요. 단절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예. 그거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던가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전화 받은 것 뿐인데 막 온몸이 와들와들 떨린다던가 이제 그런 게 처음에는 이게 내가 그런가 하고 굉장히 이게 소심해지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타인들한테 이게 전달돼서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힘들은데 그런 건 왜 그런 걸? 그거는 우선 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예로만 들면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접촉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집중을 하면 인당에서 기운이 나가고 그 기운이 그 대상에게 들어가요. 접촉이 돼요. 그쪽과 이쪽과. 내가 누군가 통화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 전화를 통해서 연결됐다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벽도 무의식이거든요. 벽을 이용해서 마음이 닫혀지거나 열리거나 하는 건데 근데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가 이미 연결이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미리 이게 불안해지고 떨리는 그게 문제니까 그러면 네, 그건 제 책을 별로 안 읽으셨군요. 안 들었어요. 네, 그건 설명이 시간을 건너가요. 미리 오기 시작해요. 우선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벽이라든가 거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또 의미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벽을 치면 또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벽에 이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게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벽을 쳤을 때 효과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되거나 여러 가지가 그 접촉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개는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몸은 느껴요. 이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 현재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일종의 3세거든요. 이제 불교적으로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뭉텅이로 있다고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먼 미래가 계속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가까운 미래잖아요. 금방 일어날 일정 네. 잠시 후에. 그런 정도의 시간에서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면 기가 시간 관계가 없잖아요. 기라는 개념에 시간, 현재라는 개념 안 쓰잖아요. 기는 무시이래잖아요. 그 긴장감이 있거나 네. 그 사람이 좀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하면 그 사람이 왜 아니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유독 그거를 느껴가지고 막 그게. 수련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예? 수도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수련 좀 그 뭐 길을 네. 뭐 그거에 관심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여기 마음 공부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 못 느끼다 이제 그거 하고서부터 느꼈는데, 지금 이제 또 느낀 거를 어떻게 하든지 내 고통이 되니까 사회생활을 못 하겠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안 없을까 하고 굉장히 그걸 진짜 사람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보니까 내 아는 스님이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아 이게 나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천도식도 뭐 누가 해보라고 그래서 하고 그거 안 느끼려고 했는데 뭐 찾아다녀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수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요. 이게 수도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거라서 이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수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은 각오해야 돼요. 다 그렇게 돼요. 도망가고 싶거든요. 막 그 병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주변에서 막 다 느껴지니까. 네. 이게 내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자제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거든요. 네, 제어가 잘 안 돼요. 뭐 다른 사람이 내 생각 해주거나 관심 가져서 오는 거라서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특히 뭐 제사나 초상집 같은 데 갔을 때는 막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막 그런 게 오거든요. 익숙해지는 건데 그 외에는 잘 안 되는데 제어가. 그게 이제 술을 먹으면 좀 이제 덜 하니까 술로 도피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건 뭐 술을 먹을 수도 없고. 네, 원래 그게 인동맥 돌리면, 그리고 몸에서 내가 열이 나거나 내가 좀 활력이 일어나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튕겨 나가긴 하는데 항상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평소에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제 그게 사는 고통인 거죠. 이 수도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원치 않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마다 별로 이렇게 강하게 안 느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남들보다 너무 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고 하는 거는 개인 성향이라서 아까 말한 대로 또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업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뭐 과거의 문제인 거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전에 대중생활을 할 때 바둑 같은 걸 가르치고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수련을 하고 나서 이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또 어떤 사람이 주화인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전은 그게 안 된다고. 네, 안 돼요. 이건 그냥 감각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니 근데 시간 지나면 그 감각이 없어지는데요. 네, 장소를 떠나거나 뭐 이제 혼자 있고 그러면 건 없어지는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집에 와서 한 하루 종일 또 앓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 힘든 거를 막 이제 그게 없어지는 방법은
아니 뭐 계제가 올라가거나 수련 더 해가지고 강화되면 내가 감당하는 힘이 세지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 수도가 된다는 보장은 별로 없는데 되는 게 꼭 될 거라고 이렇게 계제에 올라가는 건 장담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렇게 해결한다고 가르쳐줄 수는 없고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은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더 해서 올라가면 있어요. 되는 방법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뭐 기술을 책을 열심히 했죠. 공부를. 책을 열심히 했죠. 아니 저도 뭐 이게 내 의지가 아니고 뒤로 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